안녕하세요. 달팽이 선생님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인간관계로 상처받고 힘들어한 적이 있으시죠? 특히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인생에 큰 도전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나를 응원해 줄 것 같았던 내 주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무심하거나 냉랭했던 경험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왜 나를 응원해 주지 않을까? 속상하고 의아했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 본성의 적나라한 실체를 마주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명쾌한 해답과 따뜻한 위로를 얻으시게 될 겁니다. 1. 인간 심리의 전곡을 찌르는 명언. 프랑스의 사상가 라 로슈푸코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친구의 불행을 보고 아주 싫지만은 않은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친구가 성공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영웅적인 미덕이 필요하다. 친구가 힘들 때는 위로하기 쉽지만 나보다 훨씬 앞서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간 심리의 바닥까지 들여다보고 전곡을 찌른 말입니다. 영화 새 얼간이에 나오는 인도의 격언은 좀 더 유쾌하고 뼈아프게 전곡을 찌르죠. 친구가 낙제를 하면 눈물이 나지만 친구가 1등을 하면 피눈물이 난다. 현대 대중문화에서도 큰 공감을 얻은 이 말은 인간이 가진 솔직한 질투심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 우정의 이상과 현실. 먼저 우리가 꿈꾸는 우정의 이상을 볼까요? 2500년 전 그리스의 다몬과 피티아스 이야기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티아스가 고향의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친구 다몬은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겠다며 감옥에 갇힙니다. 모두가 피티아스는 도망쳤을 거라 비웃었지만 약속한 날 피티아스는 정확히 돌아왔고 이에 감동한 독재자는 두 사람을 모두 풀어주며 나도 저런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했지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 목숨을 건 우정이 실화라기보다는 전설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현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우정이기에 사람들이 간절히 갈망하여 전해 내려온 꿈 같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정의 잔인한 현실은 어떨까요? 동양의 역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진나라의 재상이사와 천재 사상가 한비자는 한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절친이었습니다. 이사는 명석했지만 한비자의 천재성에는 미치지 못했지요. 한비자가 야인으로 있을 때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이 한비자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등용하려 하자 이사의 마음속에 거대한 괴물이 깨어납니다. 한비자가 등용되면 나는 끝장이다. 나를 앞서가기 전에 철저하게 짓밟아야 한다. 결국 질투에 눈이 먼 이사는 친구를 모함하여 독살하고 맙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그토록 잘 알았던 천재. 한비자조차도 바로 곁에 있던 친구의 솔직한 질투는 피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군사 전략가였던 손빈과 방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출세하여 장군이 된 방연은 절친했던 친구 손빈의 재능이 자신을 압도하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방연은 손빈을 속여 그의 두 다리를 자르는 잔인한 형벌을 내리며 파멸시켰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려는 자를 기어이 끌어내리려는 인간의 잔인한 질투를 보여주는 고사입니다. 3. 영웅도 대중문화도 피해가지 못한 본능. 서양의 역사에도 이런 비극이 있습니다. 기원후 9년 게르만의 젊은 장군 아르미니우스는 세계 최강 로마의 정예 군단을 완전히 전멸시키며 민족의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대군도 넘지 못했던 이 영웅을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내부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의 장인이자 친구였던 세게스테스는 사위가 자신보다 앞서가며 막강한 권력을 쥐자 심한 질투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사위를 로마에 밀고 하고 친족들과 단합하여 자객을 보내 아르미니우스를 암살했습니다. 영웅을 끌어내리려는 주변의 시기가 어떻게 배신을 부르는지 보여주는 서글픈 사례입니다. 현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 영화 친구에서도 이 서늘한 본성이 등장합니다. 부산에서 함께 자란 단짝 준석과 동수.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최고의 동무들이었지만 어른이 되어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며 비극이 시작됩니다. 보스의 아들로 승승장구하는 준석의 그늘에 가려 이인자라는 열등감에 시달리던 동수는 결국 준석의 적대 조직으로 들어가 칼을 겨누게 됩니다. 동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격지심이 내가 네 시다바리가 라는 대사로 나오죠.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저 녀석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자격지심과 묘한 경쟁심이 결국 파멸의 도화선이 된 것이죠. 준석은 끝까지 동수를 배려하려 했지만 자격지심이 가득 차 있는 동수에게는 친구의 순수한 호의조차 나를 무시하는 오만함으로 왜곡하게 됩니다. 쇼펜하워의 날카로운 위로. 인간은 참 묘하게도 상대방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는 온갖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친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한쪽이 먼저 위로 오르려 하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남겨진 사람은 축하하기보다 끌어내리고 싶다는 본능적 저항감을 느낍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말했지요. 타인의 행복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독설 같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솔직한 관찰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정말 잘 사신 겁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사람들의 무심함과 시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같은 위치,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만 온전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순간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약함입니다. 둘째, 기대를 조정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열렬한 응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게 더 편하게 열광하곤 하지요. 타인의 걸음걸이에 내 발걸음을 억지로 맞추거나 시기하기보다 나만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셋째, 나 자신을 믿으세요. 다모니 친구를 기다리며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열등감을 다스리고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는 타인의 무심함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0명의 친구도 너무 적고 단 한 명의 적도 너무 많다. 그만큼 진심 어린 친구 한 명이 소중하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여기에 이 한마디를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맨 진심 어린 친구 한 명은 어쩌면 가장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뜨겁게 믿어주며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